속담을 학습하면 이제 비유를 이해하고 이해력이 커지고 공부머리가 커진다. 맞는데요. 이 속담을 학습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꾸준히 시키면서 훨씬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아이가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구나. 사회에서 어떤 내용을 배울 때도 이거를 다양한 측면에서 보는 뇌의 사고 회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어떤 지식을 접하더라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계속 이해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비유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학생들의 이해하는 힘을 늘릴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비유는 어떻게 늘리면 되나요? 네, 먼저 생활 속에서 집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먼저 공통점을 찾는 뭐 놀이랄까요? 그런 대화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냉장고 하면 냉장고의 속성, 뭔가를 차갑게 하죠. 뭔가를 차갑게 하는 뭔가를 또 생각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 차갑게 하는 거요? 뭐 네, 얼음, 뭐 네, 드라이 아이스, 네, 또 에어컨 네, 같은 거, 네. 그리고 또 시적으로 간다면 뭐 너무 매정한 말들,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이 물건의 어떤 물건의 하나의 속성을 생각을 해보고 이 속성을 가진 비슷한 물건들을 찾아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물건에 어떤 속성이 있고 이것을 어디에다 비유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훈련이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생활에서 놀이처럼 해보시고, 이제 생활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면 이제 아이의 비유하는 힘, 이해하는 힘, 공부 머리를 키워준다고 하니까 또 걱정되는 게,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이거부터 시작을 하실까봐 걱정되는데,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는 비유를 먼저 하면 안 되고요. A는 A다라고 먼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쵸. 그 기본기가 모르면 네, 활용을 못 하니까요. 네. 이 흑인들의 교육 방식, 언어 방식이요. 네. 흑인들이 비유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가 태어나서 첫 번째 개념을 가르쳐 줄 때부터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건 에어컨은 찬바람이 나와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야가 아니라 에어컨은 냉장고와 같은 거야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이 아이들이 그 개념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해서 오히려 학습적으로 더 뒤처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개념을 먼저 알고, 조명은 빛을 켜는 도구야, 이것은 마치 태양과 같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개념을 배우고 비유를 배우면 이 아이가 기본 개념을 잡고 그 속성을 이해하면서 공부를 확장해 가는데, 이 정확한 개념을 알려주지 않고 비유만 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인데요. 시에는 굉장히 비유가 많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한국 사람들은 시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쵸. 아르헨티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를 전 국민이 즐긴다고 하는데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가장 좋은 거 추천할 만한 건 또 속담입니다. 속담은 완전한 비유의 덩어리거든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여기서 개구리는 뭔가 성공한 후의 모습이고, 그럼 올챙이는 뭐죠? 그럼 예전 모습이고. 그렇죠. 성공하기 전의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성공한 사람은 개구리,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올챙이, 이런 식으로 비유를 속담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속담책을 내셨거든요. 처음에는 왜 속담책을 내셨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책을 그냥 받은 거니까. 근데 책의 내용이 좋았고 선생님 뵙고 싶어서 하게 됐는데 이런 맥락이셨군요. 네네네. 저는 제가 이제 앞으로 또 지금까지 다룬 교재도 그렇고 앞으로 다룰 교재들도 다 이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하는데 한자 이거 외워가 아니라 이것을 더 폭넓게 학습함으로써 사고하는 훈련. 이 책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류로 계속 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책을 학생들이 볼 때 기존 네. 책이랑 뭐가 다르고 어떤 부분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속담을 학습하면 이제 비유를 이해하고 이해력이 커지고 공부머리가 커진다. 맞는데요. 이 속담을 학습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속담을 그냥 읽고 그냥 웃고 넘어가거나 그것의 뜻을 그냥 들으면 이런 힘들이 길러지지 않아요.
이런 힘이 길러지려면 이 비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제3자가 그냥 알려줘서 그렇구나 아니면 낄낄낄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돼요. 네, 속담에는 기본적인 효과가 있죠. 이 속담에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아이들로 키우는 효과. 두 번째는 우리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어요. 속담에는 우리 전통 문화들이 쫙 들어 있으니까 속담을 학습하면 표현력도 좋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길고 어려운 것들을 아주 심플하게 표현하는 힘들이 생기죠. 근데 이제 속담을 학습함으로써 정말 얻을 수 있는 좋은 효과,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공부머리인데요. 그런 공부머리를 기르기 위해서는 속담을 좀 올바른 방식으로 깊이 학습을 해야 합니다. 속담을 깊이 학습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뭐 만화나 그냥 이야기를 통해서 낄낄대고 그냥 이런 뜻이구나 하고 넘어가 버리면 앞에 그런 공부머리적인 효과는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이해하는 그런 힘들을 기르려면 이 속담에 담겨진 비유 자체를 생각해보는 경험이 필요한 거죠. 근데 기존의 교재들은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교재를 하나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썼고요.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뭐 7단계로 학습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속담 하나를 깊이 있게 이해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앞에 맥락을 모르시는 분은 아니 속담 무슨 뜻인지 그냥 배우면 되지 이걸 이렇게 7단계로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7단계에 제가 아이들이 공부머리를 확장할 수 있도록 7단계로 구성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1단계에서는 만화로 굉장히 직관적으로 빠르고 재밌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막 만화가 길어버리면 애들이 속담하고 만화하고 분리해요. 그냥 웃기고 끝나는데 이 책에서의 만화는 보면 이 속담이 이 뜻이구나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심플하게 뒀고요. 이제 2단계에서는 이제 속담의 숨은 뜻을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뭐고 올챙이가 뭐고 그래서 이 속담이 이렇게 해서 이런 뜻이 되는구나를 생각하도록 하고 3단계에서는 속담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4단계에서는 속담을 활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를 배웠는데 애들이 그 속담을 말을 못해요. 언제 써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래서 언제 써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6단계로는 그와 비슷한 외국 속담을 한번 배워봐요. 예를 들어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면 에티오피아에 악은 바늘처럼 들어와서 떡갈나무처럼 퍼진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유사한 속담을 배워보고 또 어떨 때는 정반대 속담도 있어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연못안에 있는 물고기도 노력하지 않으면 뭐 잡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정반대되죠. 이런 것들을 읽었을 때 아이들의 시야나 관점이 굉장히 넓어지겠죠. 우리 속담만 보는 거랑 에티오피아에도 이런 속담이 있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이렇게 확장되는 것은 세계 공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그 다음 속담을 통해서는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또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굉장히 관점이 확대되겠죠. 마지막 이제 7번째는 이제 창의력 있게 그 속담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 한다면 개구리와 올챙이에 다른 단어들을 넣어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속담을 수동적으로 수용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말을 활용하고 비유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창의적으로 써보면서 여러 가지 공부머리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느낀 건 이게 어떤 책을 만들거나 결과물을 만들면 의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의도가 굉장히 명확하고 그 이해하는 힘을 가지려면 비유가 필요하고 비유를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수단 중에 속담이었고 속담을 최대한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놓으셨다. 그런 면에서는 이 속담책을 읽어보신다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요. 네.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일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그만큼 또 길게 봐야 합니다. 우리 초등 공부는 이제 평균적으로 10년 남았거든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달복달하면서 다음 주 단원 평가에 너무 매진하지 마십시오. 우수한 고등학생들은 그들만의 공부법이 있는 거고요. 우리 아이들은 아직 뇌가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어요.
학습 방법도 익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그렇게 1%의 우수한 아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뇌가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력도 떨어지고 사고력도 떨어지고 뭐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아이들에게는 무작정 많은 것을 인풋을 넣으면 결국에는 다 소화불량이 되어서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공부 많이 해서 공부에 학을 떼는 아이들이 다 이런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꾸준히 시키면서 훨씬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아이가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구나. 뭔지도 모르는 걸 막 밀어넣는 게 아니라 이 한 문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속담 한 문장을 얼마나 다양하게 여러 방면에서 쳐다봤을 때 이 아이가 지식이라는 것을 겉만 보고 끝 하고 다음 거 보고 겉만 보고 끝, 겉만 보고 끝이 아니라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자세하게 이해가 되는구나. 그러면 이게 속담이 아니라 사회에서 어떤 내용을 배울 때도 이거를 다양한 측면에서 보는 뇌의 사고 회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어떤 지식을 접하더라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계속 이해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학습했을 때 초, 중, 고의 공부들이 유의미하게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유의미하게 쌓여야 고등학교 때 결과가 나오고 정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죠. 무의미하게 다 쌓아 나가면 모두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환기가 되고 기본을 생각하게 되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좋은 기회로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희들은 대치도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